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부 육성희 교수입니다. 우리 영어영문학부는 영어 영문학 전공과 테슬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영어영문학 전공은 영문학, 영어학, 그리고 통번역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영문학, 영미문학을 가르치는 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문학 수업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그 문학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좋아할 만한 수업이기는 한데 단순히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고 음미하는 것보다는 그것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야 하고 그 꼼꼼하게 읽기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고 작품에 나타난 인물 분석, 인물의 심리, 성격, 행동 등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문학 작품이라는 게 작은 소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석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비판적인 사고와 어떤 논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고 결국 그를 통한 어떤 인간과 세계의 이해라고 하는 큰 목표 지점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영미문학 수업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영미문학 그리고 영어학, 통번역학의 어떤 세부 전공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세부 전공을 융합적으로 듣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영미문학 전공의 진로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영어 영문학의 진로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주체적인 사고 그리고 논리적인 의사소통이 함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매진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문학과 졸업생들은 예를 들면 교사 그리고 스튜어디스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출판계 혹은 일반 기업체에 진출한 학생들, 국제기구에 나가 있는 학생들, 무역회사, 그리고 사설 학원으로도 이제 많이 나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이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 탐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이 흥미가 있는 그 진로에 대해서 매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인문, 사회, 경제의 다양한 부분으로 한계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영문학부의 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미리 만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가까운 미래에 우리 눈송이가 되어서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수업 맛보기로 보러 가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미문학 인문 맛보기 수업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영문학과 교수 육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영미문학 인문 그 수업은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보통 듣는 수업이죠. 그래서 영문학 전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주로 맡고는 있어요. 영문학부 교수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영미문학 인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교수님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미문학 인문 수업을 하게 되면 늘 끼워 넣는 그 아주 짧은 시를 맛보기용으로 오늘 준비를 해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시를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지금 이 스크린에서 보시듯이 아주 짧습니다. 이게 전문이에요. 시의 전문. 그죠? 그러니까 세 줄짜리 시예요. 에즈라 파운드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봤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에즈라 파운드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시인입니다. 20세기 전반에 활동을 주로 한 이미지즘의 대가라고 일컫는 그런 시인이기도 하고요. 뭐 이미지즘 또는 이제 모더니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예 사조로 대표적인 작가로 T.S. 엘리엇과 같이 이제 손꼽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즘의 대가이기 때문에 에즈라 파운드는 나중에 이미지즘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에즈라 파운드는 굉장히 짧은 시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하죠. 그죠? 긴 시가 아니라 아주 짧고 그런 시를 쓰는데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시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미지즘의 특성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요 이제 보시면 그 제목이 In a Station of the Metro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다 읽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시의 본문은 두 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의 제목을 시의 전체 내용의 한 부분으로 읽게 되면 세 줄짜리 시가 되는 거죠. 어쨌건 제목을 제외하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atters on a wet blackboard라고 하는 이 짧은 시예요. 그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에 대한 분석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때요? 뭐 이렇게 이 시가 뭔가 강력하게 나에게 주는 바가 있나요? 없어? 네. 뭐? 네. 지하철역 출퇴근길. 그 출퇴근길이 어때요? 힘들고 지치죠. 그렇죠. 네. 오늘 뭐 타고 왔어요? 지하철. 그죠? 오늘 아침에 점심 때 나오셨나요? 점심 때 나오셨는지 아침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혹시 왜 출퇴근길의 지하철은 정말 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인을 몇 개를 보내고 나서 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콩나물자루처럼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 지하철역이 그 지하철역의 그런 광경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이미지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 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뭔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메트로는 사실 지하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브웨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제 뭐 메트로폴리탄에서는 메트로는 지하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In a Station of the Metro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역에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시인 거예요. 예. 그 밑에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에서 apparition은 무슨 뜻이죠? 유령이라는 뜻이죠. 고스트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 petals on a wet blackboard에서 petals는 꽃잎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wet blackboard는 브랜치예요. 그죠? 나뭇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건 하나도 없을 거여서 요 내용이 뭔가 주는 다른 뭔가가 또 있을까요? 뭐 이미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에 대한 인상 혹은 감상? 네.
그렇죠. 네, 네. 아침 출근길? 네. 저녁 퇴근길? 네. 뭐가 더 맞을까? 아침에 출근길, 저녁에 퇴근길, 저녁? 왜? 지쳤으니까 하루 종일 일과를 보내면서 지쳐 있는 얼굴, 그죠? 그 왜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하니까 플랫폼이 있으면 그 플랫폼에 서 있는 기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을 거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때 사람들의 얼굴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군중 속에 나도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그런 그 한순간, 이 시는 지금 1913년에 에즈라 파운드가 출판을 한 시이고요. 그 이 시에 대한 이제 배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에즈라 파운드는 1912년에 그 파리에 있을 때 파리의 메트로 지하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그 지하철의 한 모습을 보고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연상을 하면서 첫 줄, 두 번째 줄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플랫폼은 아니긴 하지만, 그죠? 지하에 있는 어떤 그 지하철, 그 선로가 지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하철이 있고 양쪽으로 플랫폼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운데 선로가 있어서 이제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하철 광경에 지금은 이 사진에는 군중들은 없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출퇴근 시간에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라인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 크라우드는 크라우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으로 모여있는 크라우드인데 그 안에 낱낱의 얼굴들이 있죠. These faces 해서 크라우드는 굉장히 동질적이고 집단적인 단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these faces 해서 그 각각의 개개인을 또 살려준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근데 그 각각의 개인이 죽은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죠. 고스트 같아. 그러니까 어퍼레이션이 고스트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유령을 떠오를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정서가 떠올라요? 창백하지? 또 우울하죠? 네, 그죠? 무기력하다고 아까 이야기했고 지친 얼굴,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저녁 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놓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시면 그런 모습이 군중으로 모여 있는 그런 라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때가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 중에 어느 시기에 이 어페리션 같은 모습을 더 많이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군중으로 모여 있으면서 어페리션의 모습을 할 때는 저녁 퇴근길이 더 적합한 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줄 여러분 외우셨죠? Petals on a wet blackboard였거든요.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짧다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단어가 경제적으로 사용이 됐죠. 그죠? 짧은 단어로 굉장히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뭔가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단어에서 보시면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죠? 동사가 없고 앞에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명사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 petals on a blackboard라고 하는 것 명사구이죠. 동사가 없어. 문장이 안 되죠. 그죠? 동사가 있어야지 뭔가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안 돼. 대신에 뭐가 있어요?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앞줄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어떻다라는 것 같아? 연관이 있고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할 때 세미콜론을 찍죠. 그죠? 동사 대신에 이 세미콜론으로 해서 등가를 시켜놔요. 앞에 행의 그 내용과 뒤에 두 번째 행에 나오는 내용이 등가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어페레이션이라고 해서 무기력하고 뭔가 지쳐 있고 그 재미도 전혀 없어 보이고, 그죠? 그런 모습 굉장히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죠? 근데 그 부정적인 그런 이거는 사실 현대인은 아닌데 에즈라 파운드가 13년에 출판을 하고 12년에 파리에서 본 그때의 모습은 우리 거의 지금 100년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도시화, 근대화, 산업화의 모습으로 일상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그 시대상을 딱 포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도 지금 우리 여러분의 저녁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어떻게 보면 이게 100년이 된 시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어페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냥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들어가느냐? 뒤에 라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뭐 때문에 그래요? 페럴스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페럴스는 꽃잎. 페럴스가 받는 게 첫 번째 행에서 뭐 같아요? 어페레이션 같죠. 그죠? 어페레이션은 창백하고 핏기가 없고 혈색이 없고 지친 그런 유령과 같은 모습이었었다면 그 모습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삭막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가능성, 희망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 등가의 그 모습을 순서를 취하면서 어페레이션을 받는 그 단어로 페럴스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페럴스가 무슨 꽃잎 같은가 하면은 on a wet black bough, 그러니까 젖어 있고 그리고 이 블랙 검은 그 브랜치에 나뭇가지에 핀 꽃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wet black bough는 뭘 이야기를 할까? 이미지가 뭐 같아요? 선로 같지 않아요? 아니면은 이 아까 이 전에 이미지에서 양쪽에 플랫폼에 사람들이 서 있었잖아. 그죠? 가운데 선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브랜치 옆에 있는 꽃들 같은 거지.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선로일 수도 있고 브랜치는 아니면 그 선로를 지나가고 있는 트레인일 수도 있고요. 그죠? 비가 왔을까? 어떻게 알아? wet. 브랜치가 지금 젖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검은 브랜치라고 하는 것도 이 브랜치가 뭔가 갈색이나 생명력 있는 게 아니라 검은 브랜치 자체가 이 모더나이제이션이 되면서 나타난 어떤 그 문명에서의 그런 모습이 뭔가 사람들을 삭막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페레이션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면서 이 페럴스라는 이 꽃잎이라는 명사를 이제 대체를 시키면서 뭔가 희망적으로 끝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짧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지즘이라는 것이 순간을 포착해서 그 순간에 대한 아주 경제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을 워드로 전달을 하는 것이 이미지즘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미지가 강력하게 들어오죠. 근데 때로는 이미지가 메시지를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구구절절히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뭐를 하나 던져주면 꽃다발을 하나 주거나 뭐를 하나 그 이미지로 뭔가를 주는 게 훨씬 더 빠를 때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도시화, urban life,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일상 현대인들의 삭막함, 적적함,
고독함, 지침, 그런 일상생활을 글로 막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아주 경제적인 단어로 이미지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독자에게 훨씬 더 많은 말을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urban life와 natural world는 이제 그 페럴스 오너 블랙보로 이제 대변되는 그런 대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시는 1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00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짧기 때문에 여러분 영문학 전공을 할 때 나중에 뭐 좋아하는 시 뭐예요? 한번 읊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시가 이 시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꼭 돌아가는 길에 자기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영문학 수업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